산월 뺨을 때린 건 시작이었는데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CCTV 좀 가져와봐 한마디 했는데 그 영상이 통째로 증발해버렸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폭력이 아니라 증거를 지운 사람 때문에 판이 갈립니다. 마 회장이 직접 본 건 손찌검만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산월이 참고 서 있었던 그 표정, 최화영이 손을 내리고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강혁이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던 버릇까지요. 마 회장은 원래 사람의 말보다 반응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최화영이 제가 감정 조절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과의 무게가 아니라 계산의 냄새가 먼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마 회장은 딱 한 가지를 확신했죠. 누군가가 자기 눈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 이건 회사 체면 문제가 아니라 회장 권한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날 시작은 더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복길이 현수막 철거 연락을 받았는데요. 누가 신고했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길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정숙희가 다친 뒤로 복길은 우연을 못 믿습니다. 흔들면 이어지고 이어지면 누군가가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복길은 바로 장미를 불렀고 장미는 복길의 분노를 보자마자 먼저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아빠 지금은 뛰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던지면 화영이 그걸 먹고 더 크게 만들어요. 장미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서 더 차갑게 말했는데요. 복길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아도 속이 먼저 못 참았습니다. 복길이 더 확신하게 된 건 최화영의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됐기 때문입니다. 운전에 방해된다고 불법 현수막 신고를 했대. 신고 사유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현수막이 어디에 걸렸는지, 누가 불편해했는지, 누가 신고 버튼을 누를지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복길은 그 문장을 떠올리면서 씹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신고가 아니라 누가 신고를 만들어낸 거야. 복길이 그때부터 한 가지를 의심했는데요. 화영이 누군가를 시켜서 신고를 넣었다면 그 누군가는 박사람이 아니라 안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현수막 위치, 복길 동선, 장미가 집에 있는 시간, 숙기 컨디션 같은 건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복길은 그날 밤 장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장미야, 우리 집 안에 말 새는 사람이 있다. 장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집은 이미 반쯤 무너지는 거니까요. 복길은 감정으로 들이받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장미가 늘 하던 방식 확인부터 하기로 해요. 복길이 장미와 짜고 아주 단순한 시험을 걸었는데요. 같은 집 안 사람들한테 서로 다른 미끼를 흘립니다. 장미에게는 구청 허가 서류 사본을 구했다라고 말해두고 태평에게는 신고자 번호가 찍힌 민원 접수 화면을 봤다라고 흘려둡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현수막 원본 파일을 업체에서 받아온다더라는 얘기를 던졌고요. 세 문장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한 문장만 바깥으로 나가도 화영 쪽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길은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반응은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막이 합법으로 다시 걸립니다. 구청 허가까지 받아서요. 강혁이 보고 올리자마자 강혁 휴대폰이 울립니다. 짧게 차갑게 떨어지는 지시. 아무도 모르게 당장 떼버려. 합법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최화영에게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통제니까요. 그런데 복길이 진짜로 확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화영 쪽이 움직인 타이밍이 복길이 태평에게만 흘린 미끼와 정확히 겹쳤거든요. 복길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제일 잔인하죠. 복길은 바로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조용해졌는데요. 분노는 잡아먹히면 약점이 되고 조용함은 상대를 방심시키니까요. 복길은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가짜 제보자 만든다. 장미가 놀라서 물었죠. 아빠 그게 가능해? 복길은 눈을 내리깔고 낮게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야. 화영은 제보자 정체 못 밝히게 하잖아. 그럼 정체가 있어야 숨기지.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 복길의 함정은 단순했습니다. 제보자를 잡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의 손에 스스로 올가미를 쥐게 만드는 것. 복길은 백호를 불렀습니다. 백호는 법적으로 위험한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복길이 그냥 복수 아니다. 증거를 남기는 복수다라고 말하자 백호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백호는 복길에게 딱 한 가지만 못 박았습니다. 불법 녹취로는 안 돼요. 상대가 돈을 건네거나 협박하거나 범죄를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길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 스스로 말하게 만들면 되지. 복길은 가짜 제보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실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영 쪽이 제일 민감해하는 존재로요. 구청 민원 담당이 신고자 IP랑 접수번호 원본 로그를 가지고 있다. 이 한 줄이면 화영은 무조건 움직입니다. 왜냐면 신고가 진짜 민원인지 연출인지가 그 로그에 찍히거든요. 복길은 그 문장을 가족 내부 제보자에게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요. 듣고 전달하라고 던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강혁이 움직입니다. 강혁은 직접 최화영 대신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체 절대 비밀 지시를 받아놨으니 제보자가 실존하든 말든 상관없죠. 강혁은 위험으로 판정되면 삭제부터 합니다. 기록도 사람도요. 강혁은 약속 장소로 나옵니다. 복길이 잡아둔 장소는 도망치기 어렵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강혁이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훑는데요. 그때 가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복길이 돈 주고 섭외한 사람이 아니라 백호가 붙여준 법무팀 출신 협조자였고요. 말투도 문장도 서류를 다뤄본 사람처럼 준비돼 있었습니다. 손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봉투 겉면엔 접수번호처럼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혁은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마 회장 같은 사람이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요. 강혁은 웃으면서도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거 얼마면 됩니까? 가짜 제보자가 되묻습니다. 뭘 얼마요? 강혁은 여기서 스스로 선을 넘습니다. 그 로그요. 밖으로 나가면 곤란해요. 이 말이 나온 순간 백호가 준비해둔 절차가 완성됩니다. 무엇이 곤란한지가 법적 쟁점이 되니까요. 강혁은 봉투에 손을 대고 가짜 제보자는 한 발 물러섭니다. 이건 돈으로 안 돼요. 그러자 강혁 목소리가 바뀝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치기 쉽죠. 그 한마디가 협박으로 찍힙니다. 백호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대화를 증인과 함께 확보합니다. 복길은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요. 이때 참는 게 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길은 폭주 대신 기록으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길은 일부러 두 번째 봉투를 준비해뒀습니다. 겉으론 같은 접수번호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진짜 로그가 아니라 이 강혁이 제보자 입막음 시도로 연결될 수 있는 메모와 시간, 장소, 차량 번호까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혁이 그 봉투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미 강혁은 제보자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제보자를 막는 사람이 됩니다. 복길이 원하던 그림이었죠. 화영을 직접 걸기 전에 화영의 손이었던 강혁을 먼저 묶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날 마 회장이 화영을 의심하게 되는 한 방이 터집니다. 마 회장은 산월 폭행 이후 CCTV를 요구했는데 영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마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러 삭제 로그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보안팀장은 땀을 흘리면서 말하죠. 회장님 권한으로만 열리는 관리자 로그가 대표실 계정으로 접속됐습니다. 대표실 계정. 최화영만이 쓸 수 있는 키입니다. 마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찌검보다 더 큰 걸 봅니다. 폭력은 감정이라고 우길 수 있어도 삭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회장의 눈을 지우려는 의도였죠. 마 회장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인사팀에서 올라온 홍주 발령 문서를 보다가 마 회장은 또 한 번 멈칫합니다. 결제 라인이 너무 빠르고 이사회보고 절차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규정을 건너뛰고 움직였습니다. 마 회장은 최화영을 불러 묻습니다. 이사회보고는? 최화영은 웃지 않고 답합니다.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말이 마 회장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회장님도 효율적으로 무시하겠습니다. 마 회장은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최화영은 단순히 욕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회사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강혁에게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 회장은 시선을 들지 않고 묻습니다. 무슨 움직임? 강혁은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현수막 신고 관련해서요. 마 회장은 그 한 문장에 확신이 더 깊어집니다. 폭행 CCTV 삭제 인사 발령 현수막. 전부 한 사람의 통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길은 그 통제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복길의 가짜 제보자 작전이 성공하면 화영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역을 버리거나 강역을 지키려고 더 깊게 들어가거나 둘 다 파멸로 이어집니다. 강역을 버리면 대표가 증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이 마 회장 머릿속에서 확정이 되고요. 강역을 지키면 강역의 협박 매수 시도가 대표실로 이어지는 순간 최화영 이름이 문서가 아니라 사건으로 바뀝니다. 엔딩은 복길이 장미에게 낮게 말하는 걸로 걸립니다. 신고한 사람 집 안에 있었어. 장미는 눈이 흔들리고 백호는 이를 악물고 덧붙입니다. 이제부터는 찾는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그때 복길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뜹니다. 발신자는 저장된 이름 가족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그 제보자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복길의 손이 떨리는데요. 복길은 분노보다 먼저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이번엔 화영을 향한 칼이 됩니다. 다음 화 복길이 가짜 제보자로 강역을 낚았는데요. 진짜 제보자는 울타리 안에서 무너집니다. 구독 고정해 두시면 그 가족이 왜 화영 편이 됐는지까지 끝까지 끌고 갈게요.